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저렴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직 합법적인 상품을 인가를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초자산은 나중에는 US 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나라 현지 통화가 워낙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 USDT로 송금하고 기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아직 합법적인 상품을 금감원에서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코인 관련 투자자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등극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도 코인 합법화 시키자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장 단기간에 좋은 상품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캐시잖아요. 예금이 2%, 3% 받더라도 캐시로 일부는 좀 가지고 계셔야죠. 자, 사모님 모시고 오랜만에 또 투자 조언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해외 투자 관련된 많은 컨설팅 해주고 계시잖아요. 현재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한번 해주시면서 요즘에 가장 큰 투자 고민은 어떤 거 하고 계시나요? 한국 증시는 거래량 포함해가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시죠. 그리고 미장으로 다 투자 방향을 옮기셨잖아요. 옮겼다가 이제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코스닥 포함해가지고 거래소 합산해가지고 1일 10조 정도뿐이 안 돼요. 한국 주식 막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미국 주식 한 것도 있고 코인으로 간 것도 그렇죠. 있고. 비트코인 하나 거래량, 1일 거래량을 못 따라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9월 달에 1년 미만 미국 국채로 다 갈아탔죠. 1년 미만 만기 1년 미만짜리.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다 또는 조정이 한번 크게 온다. 그렇게 방향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셔에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투자자가들도 일부는 이익 절을 하고 캐시로 보유해야 되냐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주식가 최근에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이번 폭락의 직접적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사모님은? 트럼프 이펙트죠. 네, 관세 정책인 거죠. 예.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오고 사실은 그 금리를 내린다 하지만 두 번만 내리고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4.5%잖아요. 금융은 저금리에 하에서 호황을 누리고 투자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금리를 못 내리니까 그렇죠. 자,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도 트럼프 2.0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회는 있다는 건데 뭐 어떤 이야기죠? 최근에 강남의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 최소한 자산이 500억 이상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강남에 500억 이상인 분들이 받는 컨설팅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현재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상품이 없잖아요. 월가에서는 작년부터 다 인정을 해가지고 ETF 포함해가지고 직접 코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최근에 모 고객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잘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이름을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어요. 53만 2천 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매입 단가가 6만 6천 달러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만 5천 달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전환사채 US 달러 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 주식 사면 매매차익 양도소득세가 얼마죠?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22% 매년 냅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는 제로 쿠폰이라서 매매차익에 대해서 전혀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 국내 채권이라든지 국내 주식은 비과세로 인정해줬잖아요. 세제 혜택으로. 미국 주식은 양도 차익을 22% 내는데 미국 채권에 한해서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거액 자산가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환사채 제로 쿠폰, 그러니까 금리를 하나도 안 주는 쿠폰, 일정 가격이 오르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해가지고 지금 강남에서 많이 딜리버리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에서는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대한민국에서 99%가 헤아라 국채를 삽니다. 브라질 로컬 통화로. 근데 브라질이 10년 전에 1헤알에 얼마 대충 했는지 환율 아세요? 500원, 6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1헤알에 한국 돈으로 250원 내외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차손이 60%가 생겼어요. 비과세가 모든 게 비과세가 되지만 그런 거를 US 달러로 샀다면 10년 전에 US 달러가 1,100원 내외였습니다. 1,000원에서. 지금 1,450원까지 올랐으니까 US 달러 브라질 국채는 매매 차익이 다 비과세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최근에 있는 분들은 만기가 돌아오고 하는 분들은 그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국채가 엄청 내렸잖아요. 미국 국채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번에 트럼프가 중국 차이나 빼놓고는 90일 관세 유예를 다 했는 게 미국 자체 지방은행 포함해가지고 커머셜 뱅크가 다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미국 국채 30년물이 원래 발행가가 100센트인데 최근에 47센트, 8센트까지 내렸어요. 3, 4년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미국 국채에다가 기초자산을 가지고 파생상품이라든지 기타 금융상품을 팔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지금 미국 국채 100센트로 편입한, 90센트로 편입한
지방은행이나 커머셜 뱅크들이 이 기초자산을 해가지고 지금 상품을 여러 가지 엮어놨습니다. 어째 보면 이게 부도가 미국 국채가 이 가격이 되는 순간 캐피털 인젝션, 새로운 또 담보가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연쇄도산할 수 있어가지고 급하게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좀 국채 포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 국채가 48센트, 47센트 하니까 만기 가져가면 100센트를 받거든요.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가 안 난다면. 그래 역으로 생각하면 강남의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들은 지금 미국 국채 47센트, 48센트짜리를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센트에 팔면 차익에 대해서 40%는 비과세입니다. 그게 지금 강남 트렌드고 최근에 미국 내 반도체 회사 인텔 포함해가지고 반사이익을 많이 봤죠. 삼성전자, TSMC, 인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규제를 많이 가져가니까 인텔이 반사이익을 받아가지고 인텔의 채권이 확정금리 6%, 7%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안전적인 거 사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어디죠? 멕시코의 최대 산업은 석유 산업입니다. 텍사스 땅도 다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그걸 미국이 싸게 인수했고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이 멕시코 정부가 54%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이 채권이 안정적으로 한 10% 정도 달러 베이스로 이자가 나옵니다.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도 종합과세 10억 초과 되면 소득이 10억 초과 되면 49.5% 세금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달러 금액 대비해가지고 10% 이자가 나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도 5%의 이자를 받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등급도 좋은 거. 요게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강남 스타일로 지금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금 채권입니다. 그 역으로 또 기회가 있죠. 또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국채가 다시 살아난다면 작년에 예를 들자면 블랙락보다 USDT를 발행한 테드라는 회사가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 테드라는 회사가 미국 국채를 계속 담보로 잡고 USDT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2기가 노리는 게 중국을 잡으면서 미국 국채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 그런 거 감안하면. 그리고 강남 스타일을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워렌 버핏이 1년 미만 미국 국채를 사는 이유는 뭔가요? 1년 미만은 금리와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으면 쿠폰에다가 안정적으로 원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1년 미만인 이유는 1년 뒤에는 원금을 100센트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1년 미만 미국 국채도 96센트에 살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1년에 4%, 5%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원화로? 3% 안 줘요. 우대금리 했을 때 2.8%. 그러니까 어째 보면 지금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이 워런 버핏 투자 전략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고객 중에 한 100억, 200억 미국 국채 1년 미만짜리 다 잡아놓고 계십니다. 한국 돈보다는 달러가 향후에 가치 상승 통화이면서 그리고 미국 국채 100센트짜리를 96센트에 사면 아까 매매 차익 비과세라고 그랬죠. 4% 비과세를 가져갑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강남에서 핫하게 지금 미국 국채, 인텔, 확정적인 채권, 브라질 국채, US 달러 표시,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 확정금리 10% 나오는 거 안정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다 US 통화는 보면 다 US 달러 표시죠. 현지 통화 아닙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트럼프 감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거 밝힌 이유랑 미국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되는 바가 큰 건가요? 제롬 파월하고 트럼프하고는 이번에 두 번째 인연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도 파월이 그때 의장을 하고 계셨죠. 맞아요. 그때도 금리 내려라. 어차피 트럼프를 자세히 보시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월가의 에쿼티, 주식보다는 사실은 이분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하시니까 금리는 무조건 낮아야 돼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5니까 미국 내에 사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새로운 모기지 담보대출을 받아가 집을 구매하시면 7% 정도 이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소비도 침체됐지, 그러니까 장기 침체도 올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에 중간평가를 받아가 공화당이 다시 이겨야 되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경제 침체가 빨리 오면 금리를 내리면서 하니까 훨씬 더 좋죠.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네 FRB 의장이니까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니까 서로 컨플릭트가 있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 올해 하는 건가요?
올해 2번은 해야죠. 평균적으로 IB들 예측을 보면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3.9% 내까지는 떨어뜨려야지만 미국도 경제가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2번에서 한 3번 정도 한다고 어나운스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54%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뭔가요? 54%가 반대하지만 46%는 어떻겠습니까? 트럼프가 정치인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이긴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기반은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쪽에 제조업이 다 무너져가지고 고졸자들, 백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월가 진출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분들 표를 다 받아가지고 요번에 당선이 됐으니까 어째 보면 54%가 표가 떨어져 나도 40% 이상을 깔고 있다면 경제가 좋아지면 나머지 54% 정도 10%는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3년임을 못하더라도 자제분한테 물려주지 않을까요? 조지 부시도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그러면 미국 주식 피크아웃, 경기 침체 가능성 얘기하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 있다고 보시나요? 있을 가능성보다 일시적 조정으로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안정적인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상품이 없잖아요. 모든 걸 주식 기반해가지고 그리고 회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독과점 기업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천재들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빅테크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고 올해 AI 버블 터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빅테크 많이 떨어졌죠? M7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빅테크 애플 정도만 투자했다가 일부 엑시트하고 사실은 빅테크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최고의 호재는 제가 봐서는 저금리예요. 저금리 유용성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코스트 자금 유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인하 속도가 느리거나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빅테크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빅테크 사도 괜찮은 기업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아직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은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향후에 독과점을 유지하면서 경쟁이 좀 덜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내릴 때마다 사모으시는 게 맞죠. 수익 측면에서는. 인비디아, 테슬라. 지금 많이 떨어졌고 뭐 하지만 향후에 더 가지 않겠어요? 독과점이고 향후에 어차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반이잖아요. 플랫폼 기반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또 중국하고 다시 하야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제 위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후 같은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경제 위기가 온다. 사실은 한 번은 조정은 와야 되는 거로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최근에 110까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0 이상이면 달러가 강세되면서 좋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미 국채가 폭락하면서 금리 인하가 안 되면서 98까지 내렸어요. 어찌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시기는 경제 위기라든지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시고 강남의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들은 지금 통화를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기타 가장 안전한 스위스 프랑으로 통화를 스위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가 올 시 우리 자산 관리는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자산 관리는 안정적인 현찰이 좀 있으셔야 되죠. 만약에 지금 국내장이라든지 해외 또 투자가 만약에 많이 물렸었다면 본인 신용대출을 조금 마이너스 대출을 좀 받아 놓으시는 것도 버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대부분은 기존 거를 팔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캐시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본인이 직장이 좋고 신용도가 좋으면 낮은 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좀 최대한 풀로 땡겨 놓으시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역발상이 되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 좀 한국이나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한국 주식 중에서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사야 된다 뭘 사야 할까요? 미국 주식은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독과점 기업, 향후에 AI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관련 주식을 사고 그리고 또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파트에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셔야죠. 한국 주식은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HBM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 기회를 놓쳤으니까 어째 보면 지금 방위산업 업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나 기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로존에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손잡기 때문에 나토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은 없다. 각자 지키라. 이런 트럼프 내각이 가니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로봇 산업 아닙니까? 빌 게이츠의 뭐 미래로 가는 길에 보면 미래에서 가장 뜨는 산업은 로봇 산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 2대 로봇 회사를 다 인수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현대차가 5년 전에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노조가 세지만 그분들이 다 리타이어 하시고
생산직들이 일부 자연 소멸되면서 로봇이 다 정교하게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는 가장 5년 내에 우량 주식 중에서는 가장 뜨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산 섹터가 뭐 수주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다 반영돼서 이미 주가가 너무 높잖아요. 하나에어스페이스 같은 경 시총 6, 7위까지 왔고요. 예.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방산이? 매출액에 따라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폴란드하고 몇 개 국가만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했지 최근에 인도 포함해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준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각자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자주국방. 우리나라 방산이 저는 앞으로 더 3년에서 5년은 더 수혜를 본다고 봅니다. 그럼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 기아 아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회사잖아요. 네. 같은 회사니까.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어요. 네.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테슬라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전기차는 차저는 테슬라 거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전기차 회사하고 얼라이언스도 맺고 하이브리드 차도 잘 만들고 그리고 생산성이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현대차 그리고 LIG 넥스원 이쪽에 저점 매수하고 한 5년 보겠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도 많이 좋아지고 있죠. 데이터나 이런 걸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기회를 한번 놓쳤잖아요. 한진해운이 저번에 벌크선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많이 만든 회사였는데 지금 한진해운을 그냥 문 닫게 하면서 했는데 미국도 똑같았어요.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조선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엔 미국이 오로지 군사력에서는 넘버원이 되니까 그 조선 산업이 실기를 했어요. 네. 정부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도와주면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기타 해양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최고로 오너가 있고 잘 나가는 게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그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더 주가 포텐셜 상승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 투자하기 좀 애매한 업종이나 피해야 하는 업종은 어디라 보시나요? 지금 본인이 모르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뭐 위험성이 다분한 그 구조화 채권 같은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한 자금들이 회수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다 묶였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실세금리, 한국 같은 경우는 실세금리가 사실은 브릿지론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현찰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으로 투자할 때가 많은데 지금 모르는데 카드라 방송 듣고 누가 뭐 카드라 이러면서 막 카드라 방송 듣고 투자하시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이 있는데 어떤 자산 좀 늘려가야 되는 시즌인가요, 지금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저를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직 합법적인 상품을 인가를 안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 전문가도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의 기초자산은 나중에는 US 달러입니다. US 달러 그 국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나라 현지 통화가 워낙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 USDT로 송금하고 기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아직 합법적인 상품을 금감원에서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 또 허가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코인 관련 투자자들의 표를 얻어가지고 등극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도 서로 지금 코인 합법화 시키자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장 단기간에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 달러도 불안하다, 코인도 불안하다 해가지고 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네. 예.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지금 포텐셜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는 가지고 계시다. 상대적으로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재미가 없으신 분, 향후에 또 불안전하다 하시는 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캐시잖아요. 예금이 2%, 뭐 3% 받더라도 캐시로 일부는 좀 가지고 계셔야죠. 이런 포트폴리오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5월에서 12월 주식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볼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원래 주식 투자나 무슨 투자의 방향은 금리입니다. 돈의 가격이 싸야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의 가격이 싸야지만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못 내리잖아요. 사실은 뭐 정책 입안자들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 금리를 내리면 그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에 캐리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캐리 자금 금리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보다는 대한민국은 워낙 서비스 제조업이 다 발달되어 있고 외국환이 이렇게 자유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투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시중 경제가 워낙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부도가 계속 나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 금리 낮춰야 되고 금리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었잖아요. 만약에 뭐 정부가 바뀌고 투자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면 역으로 아무도 안 볼 때 알토란 같은 주거용 부동산, 학군 좋은 데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빠지고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방 투자는 자제하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들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돈이 안 벌려요. 지금 남들이 요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캐시 있는 분만 지금 사고 계시거든요. 급매물. 그런 것도 여유가 되시고 크레딧이 되시면 보시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가지고. 그 영상 초반부에 또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즌이라 얘기해 주셨는데 채권 투자 관련해 또 더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우리 금융자세가 아직 도입 안 됐잖아요. 대권주자별로 언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세제가 참 재밌는 게 미국이나 유럽은 투자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산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플러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조건 다 거둡니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알아서 책임지라.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시장의 방향이나 에쿼티가 그러니까 주식이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거나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1년 미만짜리 트레저리 본드 미국 국채로 다 편입했잖아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워런 버핏의 투자 방향에 동의하신다면 미국 국채 1년 미만짜리를 ETF나 채권형 펀드로 사지 마시고 채권 하나를 사시면 환차익 비과세, 매매차익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채권 자체 ETF나 펀드로 사시면 종합과세 100% 걸립니다. 요거를 좀 아시면 투자 수익 대비해가지고 실효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권은 채권 자체, 스트레이트 본드, 분리 본드를 사라. 채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펀드나 ETF는 종합과세 다 걸린다. 꼭 아시고 투자를 했으면 그 알토란 같은 자기 자금을 좀 더 증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에 꼭 사야 될 것들 큰 자산으로는 채권이라든가 비트코인 그리고 금도 해당되는 건가요? 금도 조금 사놓으셔야죠. 금도 좀 사야 된다. 자, 다음번에 그러면 또 상무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김종국 상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